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구에서 지구과학을 가장 쉽게 가르치는 진우준이고요. 대기와 해양의 변화, 네 번째 주제 해수의 성질. 해수의 성질로는 수온, 연무, 밀도, 용존기체가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수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수온의 연직 분포, 그리고 염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데요. 첫 번째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이 태양 복사 에너지량은 위도, 계절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데요. 그림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양의 경우에는 일단 모든 방향으로 복사 에너지, 빛 에너지를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위치한 지구로 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살펴보면요. 이렇게 같은 면적 에 해당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로 왔을 때 이 복사 에너지를 지구 지표면이 얼마나 나눠 갔냐 이거에 따라 온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살펴보면 그 고위도일수록 같은 태양 복사 에너지를 넓은 영역에서 나눠 갔고요. 저위도로 갈수록 좁은 지표면에 해당하게 태양 복사 에너지를 나눠 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 동일한 태양 복사 에너지를 고위도일수록 더 넓은 면적에 나눠 가짐으로써 그 결과 수온이 저위도가 더 우세한 걸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도 다른데요. 지구 경우에는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하는데 보면은 태양 주위를 약간 비스듬하게 공전함에 따라 태양 복사 에너지량 차이가 발생을 하고요. 북반구, 남반구에. 그래서 계절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 보면은 아무래도 이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남반구에 더 많이 비추기 때문에 여름에 해당을 하고요. 지구가 태양보다 약간 밑에 있을 경우에는 북반구에 더 많은 빛을 비추기 때문에 북반구가 여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원리에서 응용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적은 면적에서 나눠 가지는 여름의 수온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륙 분포가 되겠고요. 여기서 나오는 단어는 비열, 열 용량입니다. 이 열 용량, 열을 얼마나 저장할 수 있냐. 아무래도 바다가 더 많이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육지 근처의 연암보다는 외에서의 열 저장량이 많기 때문에 수온 변화량이 외가 더 적고 연한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해류가 있는데요. 해류의 종류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한류와 난류가 있습니다. 한류는 고위도의 찬물이 저위도로 이동하는 물을 한류라고 하고요. 난류 경우에는 저위도의 뜨거운 물이 고위도로 이동하는 것을 난류라고 하는데 위에서 보면은 여기에 아시아,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가 있고 그 옆에 북미 대륙이 있다 치면 그 사이에는 태평양이라는 게 있는데 저위도에서 난류가 흘러서 아시아 쪽으로 흘러서 위로 이동하고 이 한류는 고위도에서 북미 대륙을 따라 저위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러할 경우에는 난류 경우가 수온 더 따뜻하고 한류는 더 차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마지막 용승인데요. 일단 우리 대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찬물은 아래에 있고 따뜻한 물이 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가운 물이 무겁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찬물이 아래에 있고 따뜻한 물이 위에 있는 게 아주 정상적인 상태인데요. 만약에 바람이 불면은 물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따뜻한 물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쪽은 부족한 상태가 돼요. 이 부족한 물을 채우기 위해 아래 차가운 물이 위로 올라오는 것. 이것을 용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 연안보다는 이쪽 연안이 용승에 의해 더 차갑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위층의 온수가 바람에 의해 이동하면은 연속적으로 아래 찬물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 상승, 이것을 용승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용승 해역은 저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수온의 연직 분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1학년 때 통합과학에서도 배웠던 부분이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직적으로 봤을 때 층상 구조를 혼합층, 수온 약층, 심해층으로 볼 수가 있는데 아까도 위에서 용승에서 살펴봤듯이 위에는 뜨거운 물, 아래는 찬물이 존재하고 그 사이에는 온도의 변화가 있는 수온 약층이 있습니다. 먼저 혼합층에 대해 살펴볼게요. 그래서 혼합층은 고온이라는 특징이 있고요. 왜냐하면 태양 복사 에너지를 대부분 흡수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정한 온도 변화 없이 깊이에 따라 일정한데 그 이유는 바람에 의해 혼합되기 때문입니다. 표층에는 바람이 불기 때문에 잘 섞여서 온도 변화가 없이 일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혼합층의 두께도 관심사가 되겠는데 바람의 세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람의 세기가 다른 위도에 따라 혼합층의 두께가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바람의 세기가 다른 계절에 따라서 혼합층의 두께가 다를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바람이 약한 저위도에서는 혼합층이 얕고요. 바람이 강하게 부는 중위도에서는 또 혼합층이 두껍습니다. 그리고 계절로 따지면은 바람이 많이 부는 봄, 그리고 가을에 혼합층 두께가 두껍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온 약층의 특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이에 따라 수온이 감소하고요. 그 이유는 태양 에너지 흡수량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정층에 해당을 하고요. 이 안정층이란 건 무슨 뜻이냐면은 무거운 찬물은 지금 아래에 있고요. 가벼운 뜨거운 물은 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의 이치상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어떤 대류가 일어나지 않겠죠. 우리 그 기권의 층상 구조로 봤을 때 그 성층권이나 열권에 해당하는 부분, 그 부분을 안정층이라고 하잖아요. 반대로 불안정층은 우리 대류권 그리고 중간권의 경우에는 불안정층이라서 대류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안정층이고 위아래 물질 교환을 차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심해층이고요. 심해층은 저온이고 일정한데 그 이유는 태양 에너지 흡수량이 이제 없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온의 연직 분포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수온 우리나라에서 적용해보는 활동 합시다. 우리나라 바다로 따지면 서해가 있고 남해가 있고 동해가 있습니다. 서해의 경우에는 수온의 연교차가 크다는 특징이 있고요. 왜냐하면 수심이 얕고 육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양쪽 대륙이 있기 때문에 이쪽은 수심이 얕고요. 그리고 동해의 경우에는 위에서는 한류가 유입되고 아래에서는 난류가 유입됩니다. 그래서 한류와 난류가 만나 조경수역, 황금어장을 형성하고요. 그리고 남해의 경우에는 이 난류가 유입됩니다.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그 뜨거운 물이 이동하는 거 있죠? 그 난류가 유입되는데 그래서 남해는 온도가 일반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수온으로는 남해, 서해, 동해 순입니다. 남해가 크로시아 영향에 의해 가장 높고요. 그 다음 서해, 그 다음 동해는 한류 영향으로 수온이 가장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염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를 살펴보면은 해수 1kg 속에 녹아있는 염류의 양 g을 얘기하고요. 그렇게 되면 단위가 킬로그램 퍼 g인데 이 단위는 사용하지 않고요. PSU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해수 평균 염분은 35 PSU가 됩니다. 그리고 또 알아야 할 부분은 염분비 일정의 법칙인데요. 이 말은 염분은 달라도 염류의 상대적인 비는 일정하다 이 말입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전 세계 해수의 평균 염분이 35 PSU라고 하면은 어떤 해역은 뭐 38일 수도 있고 어떤 해역은 32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역마다 이런 염분이 다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염분은 달라도 하지만 염류의 상대적 비가 일정하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염류에는 염화 나트륨, 염화 마그네슘, 황산 마그네슘, 그리고 황산 칼슘, 그리고 기타 이렇게 해서 각각 얘는 무조건 77.7%가 들어있고 얘는 11%가 들어있고 얘는 4.7%가 들어있고 얘는 3.6%가 들어있고 얘는 3%. 이 비율은 변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 35 PSU일 경우에
마그네시 염화 나트륨의 경우에는 35 곱하기 77.7%이기 때문에 그것에 해당하는 것을 계산을 하면은 27.2g이 있고요. 근데 만약에 37 PSU일 경우에는 염화 나트륨을 계산을 한다면 얘는 28.75g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양은 달라질 수 있지만 이 상대적인 비는 일정하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염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증발량과 강수량이고요. 그래서 살펴보면 기본적인 원리는 증발량이 우세하면 고염이고요. 강수량이 우세하면 저염입니다. 위도별 염분 분포를 살펴보면 일단 이러한 분포, 강수량은 파란 선, 증발량은 빨간 선이 되겠고요. 그래서 살펴보면 적도의 경우에는 저기압이기 때문에 강수량이 많고요. 30도의 경우에는 고기압이기 때문에 강수량이 적고, 그리고 60도 경우에는 저기압이기 때문에 강수량이 높고요. 그리고 극의 경우에는 고기압이기 때문에 강수량이 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면 적도는 저기압, 그래서 강수량이 우세하기 때문에 저염이 되고요. 위도 남북이 30도의 경우에는 고기압, 그래서 증발량이 우세해서 고염이 됩니다. 그리고 60도의 경우에는 저기압, 강수량이 우세해서 저염이 되고요. 극은 고기압, 증발량이 우세해서 고염인데 극의 경우에는 이 증발량, 강수량보다는 빙하가 녹느냐, 어느냐에 영향을 더 크게 미친다는 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염분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는 강물 유입이 되겠고요. 강물이 유입되는 연암보다는 외의 염분이 높다. 강물의 경우에는 순수 물이기 때문에 그 염류를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가 염분이 더 높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난류와 한류에 따라서도 다른데 난류의 경우에는 고염이고 한류에 영향을 받는 해역은 저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빙과 결빙, 아까 위에서도 봤던 극지방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빙하의 경우에는 순수 물이고요. 해수 경우 바다에서 빙하가 만들어질 때 물만 얼고 주변으로 염류를 방출합니다. 그래서 빙하가 만들어지는 지역은 주변으로 염류가 방출하기 때문에 그쪽의 해수는 염류가 높고요. 반대로 빙하가 녹는 지역은 순수 물이 녹는 거기 때문에 저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 살펴보면 해빙 지역은 순수 물이 녹았기 때문에 희석돼서 저염이고요. 결빙되는 지역은 빙하가 커졌기 때문에 물만 얼기 때문에 고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염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해의 경우에는 강물이 양쪽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유입되고 중국에서도 양측간 강물이 유입되기 때문에 저염을 이루고요. 그리고 남해의 경우에는 쿠로시오 난류는 고염이라고 했죠. 이런 쿠로시오 난류의 북상으로 인해 남해는 고염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염분은 남해가 가장 높고 그 다음 동해, 서해 순이고요.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여름에 지금도 살펴보면 집중호우가 많이 내리고 있죠. 그래서 이 빗물에 의해 강수량이 우세해서 아무래도 겨울이 더 고염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수온과 염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